안녕하십니까. 한성 이마기넌스 상상력 프로젝트 도윤이의 원시시대 탐험기에 대해 발표할 H반 1조 발표자 김재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시시대 체험 메타버스를 통하여 기술의 올바른 사용법을 일깨워주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메타버스를 융합하여 미니멀리즘의 가치 또한 녹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로 프로젝트 동기와 목적, 이어서 상상 시작하기, 그리고 상상하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상 실행하기가 있고 이어서 상상 실현하기와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총평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언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과 스토리보드 구체화에 도움을 준 김무현, PPT 제작과 더빙 제작에 도움을 준 박건규, 스토리보드 구체화와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이윤우, PPT 제작과 프로젝트 기획에 도움을 준 양해찬, 그리고 스토리보드 구체화와 발표 담당을 맡은 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 선정의 동기와 목적인데요. 저희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최근 AI 등 첨단 기술의 부적절한 활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어서 기술의 올바른 사용법과 중요성을 제시하여 또한 미니멀리즘의 가치 또한 녹여서 전달을 하자는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메타버스를 통한 체험형 학습을 제공하자는 목적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상상 시작하기입니다. 저희는 상상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으로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찾아본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로 AI의 의존도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인데요. 이는 깊은 사고 능력의 감소와 주의력 분산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지적 게으름인데요. 이는 생성형 AI에 대한 사용의 증가로 창의성과 기술력 모두 감소하는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소비인데요. 이는 자원의 낭비뿐만이 아닌 환경 오염 또한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경험의 유무를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막히는 시점에서는 챗GPT한테 물어본다는 등 기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상당한 인터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챗GPT와 같은 AI 기술에 의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메타버스 체험을 통한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상상한 것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문학적 상상력입니다. 원시시대 환경과 스토리를 생생하게 구상하여 상상력을 발휘하였고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가상체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기술 또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시키기 위하여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 또한 녹여내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미국의 시각예술 그리고 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순함을 추구하는 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마인드맵은 저희가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적은 마인드맵인데요.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서, 등장인물, 만화, 메타버스, 그리고 주제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마인드맵은 장차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구상하고 캐릭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인 원시시대 탐험기를 목적, 방법, 효과 3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스토리텔링과 과거 체험 메타버스를 통하여 기술의 올바른 활용과 미니멀리즘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목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메타버스의 기술을 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따른 기대 효과는 사용자들의 몰입도를 높여서 기술의 올바른 활용과 미니멀리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저희 조원들 간의 열띤 논의를 담은 사진들입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상상 실행하기 프로젝트의 개요가 만들어졌는데요. 저희의 초기 계획은 아이디어 선정과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게임 형식으로 도윤이가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보상을 받는 방식을 고민했었으나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을 한 결과 등장인물들을 팀원들끼리 맡아서 하는 역할극을 할지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의 여행이라는 테마를 잡을지 고민 후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또 다른 메타버스로 여행을 한다는 흥미있는 설정을 만들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세 가지 그림은 저희의 초기 스케치인데요. 등장인물을 3명으로 잡고 그 3명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또는 이름들을 먼저 설정을 하여서 앞으로 있을 스토리텔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모습이 앞에 보이는 도윤이와 도윤이 아버지, 도윤이 어머니 세 등장인물인데요. 도윤이는 명품을 좋아하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도윤이의 철없는 행동에 고민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머니 또한 철두철미하고 원리 원칙주의자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차후에 보여드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몰입감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스토리 구상을 하는 모습인데요. 옆에 보이는 메모에는 스토리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틀을 구상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과소비와 기술 남용을 일삼는 도윤이의 과거를 보여준 후에 도윤이에게 반성을 위하여 VR을 통해 원시시대 체험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체험 후 달라진 도윤이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조금 더 자세히 짜고 프로젝트가 가지는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세분화하였는데요. 이를 정리를 하자면 도윤이가 스스로 상상을 하지 않고 GPT와 같은 AI 기술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낭비 또한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도윤이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VR 기계를 씌워서 원시시대로 보내버리는데요. 이때 도윤이는 스스로 어떤 것도 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서 생활을 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도윤이는 결국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자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 불 꺼줘. 불도 내가 끌 필요 없으니 편하다. 왜 불렀어? 어디 급한데 가자는 거야? 어디긴 클럽이지. 이 자식이 설마. 야, 너 이 자식.
휴, 불 하나 피우는 것도 힘들구나.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저 과시형이었던 명품 패딩의 따뜻함을 도윤이는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소리지? 도윤이는 입고 있던 패딩의 부피 때문에 잘 뛸 수가 없었다. 일어났구나. 잘 다녀왔니? 아버지, 어머니. 도윤이는 추운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해 따뜻한 패딩이 진짜 필요했던 사람과 자신의 패딩을 중고거래하였다. 도윤이는 명품을 벗어던지고 산업혁명 이후 이 세계가 주는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다. 영상은 잘 관람하셨나요? 프로젝트의 총평인데요.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적 가치, 둘째, 오락적 가치, 셋째, 사회적 가치입니다. 교육적 가치는 산업혁명 이후 현대화된 편리한 세상에서 주는 긍정적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뿐만이 아닌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너무 편리해진 생활에 익숙하게 되어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명품과 재화 또는 기술에 대한 욕심만 커졌던 현 세대를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락적 가치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원시시대 환경을 생생하게 구현하고 흥미로운 스토리와 캐릭터를 통하여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몰입도를 높이고 메시지 전달력 또한 강화할 수 있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인데요. 원시시대의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현대 사회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과도한 소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원들의 총평과 소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마기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평소에 지나칠 법한 사소한 문제들이라도 깊게 관심을 가지고 고찰을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건강하고 다각화된 시각에서의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삶을 개선시키는 상상력을 동원한 호모 이마기넌스로서의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